최근에 소식들, 이적설들에 있어서 영입이 꽤 잘 되고 있잖아요. 어쨌건 쿠냐도 오피셜을 이미 띄웠고 은베모도 현재 많이 가까운 가운데 그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맨유 어떻게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거지? 분명 레클리프 형님이 돈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입을 꽤 잘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관련해서 디애슬레틱이라든지 BBC 재정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축구 쪽 구단들 많이 다루시는 재정 전문가분들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취합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 최근에 그런 찌라시들 막 한국에서 유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무슨 뭐 맨유에 빚이 2조가 있어서 곧 파산할 거냐느니 맨유 이제 망했냐느니 제가 확실하게 팩트체크 맨유는 왜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맨유의 현재 규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구단들이 얼마 정도로 PSR 규정을 지키고 있을까, 현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적 시장이라든지 지출을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첼시가 일단 재정 건전성 PSR 규정 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건강해 보이죠. 여유 자금이 첼시가 그래도 확실히 돈적인 걸로 너무 관리를 잘해 첼시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부동산 팔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꽤 건전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첼시뿐만 아니라 이제 초록색이 Safe from 24-25 PSR Breach, PSR 제한, PSR 규정이 있어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구단들은 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뭐 웬만한 구단들은 다 PSR에 있어서 안전한데 주황색 Should be fine, Should be fine은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아예 규정 어긴 것까진 아는데 나쁘진 않다 이 정도. 근데 그 나쁘지 않은 정도가 뉴캐슬, 리즈, 에버튼, 벌리. 이제 벌리 같은 경우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벌리가 마이너스인데 왜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냐면 승격팀들에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닌 거고요. 리즈 유나이티드도 얘네가 2부 리그에서 역대급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무조건 이번 시즌 일부 가겠다 해가지고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클럽 규모 자체도 거의 1부 리그 팀급으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황색으로 두 팀 다 돼 있는 거고, 아스톤 빌라가 많이 위험해 보이죠. 이번 시즌 챔스를 못 감에 있어서 어쨌건 빌라도 진짜 몇 천억 단위의 영입을 하고 현재 클럽 규모를 키워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무조건 챔스 진출이 필요했었는데 챔스 진출을 못함으로써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만 봤을 땐 진짜 다음 시즌 승정 삭감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챔스를 못 나가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아스톤 빌라 같은 이런 팀들이야 챔스 티켓 없으니까 당연히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건데, 맨유 보세요. 지금 여유분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5등이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챔스 못 나가면 망한다, 챔스 진출 못하면 파산 확정이다 이러시는 분들 많던데 fuck you. 현재 많이 안전합니다. BBC 피셜이고요. 맨유의 재정 손실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적다.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맨유가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우상향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대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게 대충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2,800억을 써도 무리가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해당 지표도 볼만한 지표여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구단별로 선수단의 주급 관련된 수치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게 선수단 주급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라든지 구단에 있는 임직원들의 주급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구단의 지출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로 임금 관련된 지출이 나가고 있나, 그런 지표고요.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지출 관련해서 어쨌건 뭐 PSR 규정 지키고 이게 수익도 수익인데 지출 관련된 게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 해당 임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PSR 규정 지킴에 있어서 PSR 규정에 위배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구단들이 선수를 많이 판매하는데, 그게 선수 현금화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고주급자 선수를 내치면서 구단 주급 체계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주급 체계가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구단 지출 중에서 주급 관련된 지출이 적어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42%, 여긴 넘사예요. 그냥 레비가 원래 짠돌이로 유명하잖아요. 여긴 규격 외니까 빼고 보자면 뭐 아스날, 맨유, 맨시티, 웨스트햄, 리버풀, 뉴캐슬, 첼시 뭐 이렇게 있는데, 첼시도 뭐 의아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첼시도 어쨌건 얘네는 선수 자체를 돈으로 보는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계약도 엄청 길게 하고 거의 8년 9년 이렇게 계약 기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 하나하나를 좀 금전적으로 많이 봐서 이렇게 주급적인 지출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판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빌라가 되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보여드린 왜 빌라가 현재 PSR 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많이 재정 상황이 심각한가 봤을 때 지금 고주급자가 많다는 게 결국 가장 큰 문제겠죠. 다른 팀 얘기랑 섞어서 했는데 결국 맨유가 왜 지금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은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급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맨유의 꼼수, 이게 제일 큰 이유긴 해요. 이게 돌려막기를 해야 됐다 해나? 운식회계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합법이에요. 절대 불법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꼼수라 말씀드린 거고, 뭐 전략, 법적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어쨌건 제가 경영학도다 보니까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맨유가 뭐 완전 모회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 자회사라고 하죠. 산하회사, 자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모회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PLC라는 뭐 회사이고, 자회사가 레드풋볼 LTD라는 회사인데, 이거 말고 어쨌건 수직적으로 이런 구조가 이어져 있잖아요. 모회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영국, 자회사가 영국에 있어요. 근데 보셨을 때 이 영국 자회사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무제표라든지 재정 상황은 굿. 근데 이 모회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빡세요. 근데 이제 PSR 규정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PSR 규정이 결국에는 FFP랑 다른 게, PSR은 영국, 잉글랜드 관련 규정, 프리미어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있는 거고, FFP는 유럽 내, 예를 들면 유럽 대항전 이런 거 관련해서 FFP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SR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넣든 모회사를 넣던 어쨌건 맨유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영국을 그냥 넣은 거죠. 특히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런 법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맨유는 어차피 유럽 대항전 안 나가잖아요. FFP는 유럽 내에서 유럽 대항전을 나가기 때문에 이 맨유 자체의 모회사, 완전 위에 있는 회사, 이 해당 회사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이런 감사를 받아야겠지만, 맨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참가하는, 유럽 대항전을 참가하지 않고 리그에만 참가할 수 있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 자회사 영국, 현재 재정 상황이 괜찮은 이 해당 회사를 PSI 규정에 적용시켜도 되는 겁니다. 자, 아하, 맨유는 일부러 유로파 결승에서 졌구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삼성으로 비교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모회사, 그리고 이 아래 산하회사라고 하죠. 여기가 제일기획, 이게 뭐 자회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영국 거라 쳐, 제일기획이 대한민국 거라 치고, 근데 수원삼성이 챔스를 안 나가고 K리그만 나가요. 그러면 이 모회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일기획 PSR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원삼성이 챔스를 나간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완전 모회사, 제일 위에 있는 회사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어쨌건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전략을 써가지고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맨유가 어쨌건 현재 재정적인 압박을 안 받는 게 해당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다른 이유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면, 넷클리프가 거의 한화 약 4천억 구단에 투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매치데이, 방송, 상업적 수익 전년 대비 증가, 그리고 또 래퍼지의 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챔스 진출 실패로 직원 대거 해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꼼수 내지 전략, 이런 걸로 인해서 재무제표상의 건전성으로 인해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게 현재 맨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랑 100% 귀결되는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뭐 진짜 짜잘짜잘하게 하면 밥 굶기고 점심 샌드위치만 주고 이런 것들도 포함은 되겠죠. 당연히 고정 지출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뭐 직원 해고랑 그런 동일선상에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화 약 2,800억을 써도 딱히 PSR 규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유 현금 보유량이 많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은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할부로 선수를 산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일단 쓸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건 맨유가 이번 시즌 리그만 나가면서 FFP가 아니라 PSR만 지켜도 된다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자회사 약간 돌려막기까지는 아니어도 법적으로 조금 변주를 줘서 규정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어느 정도 수익 건전화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뭐 현금이 많은 건 절대 아니고, 어쨌건 글레이저 새끼가 쌓아놓은 빚더미도 아직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주급 체계도 정상화를 시키고 지금 대충 소식들만 보더라도 최소 이번 시즌 선수단의 주급을 10억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수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맨유가 파산한다 이런 소식들은 100% 찌라시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PSR 규정은 잉글랜드 규정이고요. FFP 규정은 유럽 규정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관련된 그런 자회사를 넣어도 되는데 FFP 규정은 유럽 내 규정, 결국 유럽 대항전 규정이겠죠. 이 FFP 규정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 회사, 그냥 구단의 최상위 회사 그 회사를 규정에 넣어야 되는데 맨유가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다 보니까 딱히 지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PSR 규정만 지키면 되니까 잉글랜드 규정이라 잉글랜드 지금 현재 맨유의 자회사 해당 회사는 재정적으로 괜찮아서 이 규정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라 지금 괜찮은 거. 근데 PSR이랑 FFP 둘 다 뭐 비슷비슷해서 규정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3년간 쓴 돈에 거기서 이제 손실이 뭐 몇백만 파운드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인데 딱히 딥한 얘기는 이제 이런 거 잘 관심 없으신 분들은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서 따로 안 하고